자, 오늘은 힘과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힘과 운동에 대해서. 자, 선생님 이쪽으로 왔어요.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얘들아. 너희도 같이 상상을 해볼게요. 여기 물체가 이렇게 서 있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 같니, 여기? 물체. 단순해요. 어떤 물체가 여기 그냥 정지해 있어요, 현재. 근데 거기다가 자, 시작은 이거예요. 정지해 있는 물체. 첫 번째, 힘이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을까, 얘들아? 힘이 작용할 수도 있겠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특징, 변화가 있을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답, 정지해 있겠지.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요. 정지 상태 유지. 반대로. 힘을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분명히 정지해 있는 물체에 힘이 작용했어. 그러면 지금 정지 상태를 벗어나겠지.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때는 변화가 생겨요. 운동 상태 또는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또는 모양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 다음. 자, 두 번째 카테고리 어떤 물체가 이번에는 운동 중이에요. 5m/s 선생님 가정할게요. 자, 운동 중인 물체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운동 중인 물체 첫 번째, 힘이 작용하지 않아. 다음, 힘이 작용해. 자, 공통적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운동하던 물체가 이 방향으로, 이 속력으로 가는데 변화가 없을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 등속 직선 운동이라 해요. 등속, 같은 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할 거야. 다음,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 변화가 생기겠죠? 운동하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변화가 생겨요.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속력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다음,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좀 구별해 볼게요. 힘이 작용하는데 운동 방향하고 나란하게 작용하니 나란하게 힘이 작용한 힘, 나란한 힘. 다음 나란하지 않은 힘.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란한 힘이 작용했을 때의 특징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거지. 얘들아 이게 5m/s이 움직이고 있어. 네, 힘이 이쪽 또는 이쪽으로 작용했을 때를 나란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운동 방향하고 같은 직선상에서 작용한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작용하면 빨라질 것 같아. 이렇게 작용하면 느려지겠지? 그래서 나란하게 작용하면 속력만 변해요. 속력만 변해. 하나 더 쓰면 여기 수직 하나 더 쓸게요. 수직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 경우의 수는 이거지. 수직으로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속력은 안 변하는데 방향이 이쪽으로 변해. 수직으로 작용하면 방향만 변해요. 방향만 변한다. 그러면 비스듬하게 작용하면 이게 비스듬이야. 이건 나란한 방향, 이건 수직, 이건 비스듬. 비스듬하면 뭐가 변할까? 속력이 변할까? 방향이 변할까? 답은 둘 다 변해요. 그래서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면 이걸 이제 비스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비스듬하게 작용했을 때의 특징,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함. 자,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 볼게요. 우리 지금 이 단원에서 하는 내용은 결국 이 내용이에요. 정지해 있는 물체에 힘이 안 작용했어. 근데 힘이 안 작용했을 때 결과는 항상 똑같아. 변화가 없어. 정지해 있겠죠? 정지 상태를 유지해. 그 다음, 힘이 작용하면 이것도 항상 결과가 똑같아.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돼? 변화가 생겨.
정지 있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 뭐 속력 또는 방향, 아니면 둘 다 이런 또는 모양이 변할 수도 있어 어떤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게 더 중요해. 운동 중인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력, 방향이 일정한데 힘이 작용하면 뭐라도 바뀌어야 돼요. 이거 나란하게 작용하면 속력만 변하고 수직으로 작용하면 방향만 변하는데 대부분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때는 둘 다 변한다가 이번 페이지에서 말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2쪽에 이런 거 한번 보자 얘들아. 힘과 운동. 자, 첫 번째 저기 있는 카테고리에서요. 자, 물체에 작용한 힘과 운동에서 첫 번째 운동을 이렇게 하자 얘들아.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운동,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의 운동. 결론이 뭐라 그랬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확인해 볼게요. 밑줄 시작. 운동 상태가 유지돼. 밑줄 시작이다. 운동 상태가 유지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요. 자, 정지한 물체는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 이게 결론은 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유지돼.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현재 상태 유지. 이거 무슨 성질이라고 한다고 방금? 관성 이게. 자, 두 가지 상태가 있는데요. 정지 상태를 유지하면 정지 관성, 운동 상태를 유지하면 운동 관성. 여기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 자, 32쪽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의 운동, 관성 법칙, 관성 동그라미 칠까요 학생들? 찾았어요? 네, 정지한 물체의 그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옆에다 쓰자. 이렇게 쓸게요. 정지, 관성. 자, 밑에 있는 건 운동, 관성. 이렇게 써보자. 운동, 관성. 자, 이 첫 번째 결론이에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그 변화가 없고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다고? 관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음. 그러면 힘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제 밑에 이어지는 거는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변화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변화가 생길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속력 또는 운동 방향이 변할 수 있어. 아니면 또는 동시에 변화가 생겨. 첫 번째, 그래서 운동 방향하고 나란한 걸 여기다 정리했어. 여기 선생님 미리 해놨어요. 볼게요. 힘이 작용할 때 운동. 그 중에 1번 뭐라 그랬어요? 나란한 방향이야. 나란한 방향 특징. 뭐가 변한다 그랬지, 얘들아? 속력만 변화가 생겨. 속력만 변함.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어. 이거. 가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면 뭐라 그랬지? 속력이 증가. 자, 그 반대 방향일 때 속력이 감소한다. 결국 중요한 사실은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속력만 변화가 생기는구나.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자, 거기 있는데 여기 32쪽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떨어지는 물체는 점점 빨라져요. 왜? 운동 방향 아래쪽인데 중력도 아래쪽으로 작용하거든요. 이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고 그 반대로 내가 물체를 던져 올렸어요. 근데 올라가는 방향은 위인데 중력은 아래거든. 중력이 자꾸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느려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왼쪽에 아래 그림에 보면 왼쪽 아래 그림 확인했니 얘들아? 쇼트트랙 선수가 있네요. 쇼트트랙에서 계주라는 경기가 있어요. 계주 경기에서 계주 반이 어느? 봤어? 어떻게 하는데 가다가 확 밀어주지. 왜 밀어주는데? 빨리 가라고, 속력이 빨라지라고, 같은 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거랑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33쪽 가보자. 다음,
나란한 방향 그렇게 돼. 자, 두 번째 카테고리로 보면 나란하지 않은 건 어떻게 돼? 이렇게 했어요. 나란하지 않은 방향. 그 나란하지 않은 방향도 두 개로 나란하는데 여기다. 선생님 이거 일단 지워볼게요. 첫 번째, 수직일 수도 있고, 다음 뭐일 수도 있다? 비스듬. 수직이면 어떻게 된다 했는데요. 수직일 때는 방향만 변하고, 이 방향만 변하는 대표적인 운동이 원운동이에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자, 원운동은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원운동이라는 것은 일정한 점이 있고 물체가 이렇게 계속 원운동 한다. 진짜. 일단 힘의 방향 표현해 볼게요. 힘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야.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이 힘의 이름 구심력이라고 해요. 자, 운동 방향. 그래 볼게요. 그 순간순간의 운동 방향이 그 접선거에서 나타나요. 이 순간순간. 자, 이렇게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을 표현했더니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지? 각각 매 순간순간 수직이거든? 매 순간순간 뭐가 변한다는 얘기? 방향이 변해. 우리가 말하는 원운동은 매 순간순간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무슨 관계라고? 이거는 수직인 거예요. 수직. 그래서 수직일 땐 방향만, 이거 중요하지. 나란하면 속력만, 수직일 땐 방향만. 근데 나란하지도 않고 수직이지도 않고 그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 비스듬하면 답은 뭔데요? 둘 다 변해. 속력 방향이 모두 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안에서 비스듬하면 속력 방향이 모두 변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런 운동이 뭐가 있냐? 이거 EX, 자, 그런 운동이 뭐가 있냐? 포물선 운동이 있어요. 포물선. 그 다음 진자 운동. 진자라고 아니 얘들아? 시계추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그려볼게요. 우선 포물선 운동이라는 것은 물체가 이렇게 던져 올렸을 때 우리가 뭐 캐치볼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휘 올라가서 내려가지. 이걸 포물선이라고 표현해 우리는. 그랬을 때 포물선 운동에서의 힘의 방향은 중력이니까 중력이 계속 아래로 작용해. 운동 방향 한번 해볼게요. 포물선 이렇게 휙 내려갈 때 운동 방향은 항상 그 순간순간의 접선이에요. 이렇게 비슷하게 접선을 두면 돼. 무슨 관계? 계속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비슷하게 작용하지. 그래서 속력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겁니다. 위로 가면서 내려졌다가 방향도 바뀌면서 동시에 내려오면서 빨라졌다가 이렇게 가는 운동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까지 정리해보자. 33쪽 볼게요. 나란하지 않게 힘이 작용할 때는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둘 다 변할 수 있어요. 나란하지 않게. 자, 1번 동그라미 수직 동그라미 시죠 얘들아. 세 번째 줄이에요. 33쪽에 네 번째 줄이네. 네 번째 줄 수직 찾았니? 어느 찾았니?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운동 방향만 변한다. 밑을 쳐야 돼. 운동 방향만. 다음 이번에 비스듬 동그라미죠. 비스듬. 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밑줄 시작. 그걸 대표적인 뭐가 있다랬지 선생님이? 포물선 운동이에요. 여기다 포물선 운동 한번 쓰자 얘들아. 포물선 운동. 그거 말고 진자 운동. 그 위에 인공위성의 운동 나왔는데 요거는 수직으로 작용해서 인공위성이 지구를 원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탐구를 한번 볼게요. 탐구, 물체 운동 상태 변화 별표 3개 치자 얘들아. 탐구 찾았니? 뭐를 찾았니? 선생님 저기다 아까 정리했던 그거야. 같은 방향이면 빨라져, 반대 방향이면 느려져. 근데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나란한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나란하지 않을 때 완전 수직이면 방향만 바뀌는데 비스듬하면 둘 다 변화가 생기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개념 별점 빠르게 넣어볼게요. 해보자.
자, 한 3쪽에 밑에 있는 거 정리해 볼게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는 속력만 변한다. 속력만. 자, 첫 번째 속력만 이게 동그라미 쓰면 되고. 다음 2번에 운동 방향과 뭐 할 때 운동 방향 방향만 변한다 했어요. 수직이야, 이번에는 수직. 비스듬하면 둘 다 변해.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이렇게 동그라미 시작. 넘겨 볼게요. 자, 34쪽에 이어지는데요. 힘의 평형이라는 말. 자, 넘어가기 전에 요거 선생님이 지울 건데, 지우기 전에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힘이 안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야. 자, 끝났어.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변화가 생겨요. 나란하면 속력만. 나란하지 않으면 속력뿐만 아니라 방향도 변할 수 있어. 근데 그 수직일 때는 방향만 비스듬하면 둘 다 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음 힘의 평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말 자체가 평형이라 했어요. 평형. 우리 평형 한번 배운 것 같긴 해. 뭔데, 크기가 같고 힘이 반대면 힘을 작용하더라도 작용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데 얘들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 보통 정지해 있는 물체는 원우가 한쪽으로 잡아당겼어. 근데 선생님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변화가 없지? 이때 원우의 힘과 나의 힘은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한 물체, 자, 조건. 자, 우선 힘의 평형 뭐야? 두 힘의 평형은 뭐야? 합력이 0이 돼야 돼. 합력. 합력 같은 말 뭐였는데요? 알짜임이라고도 할 수 있지. 힘이 작용하더라도 합쳐서 0일 때를 얘기해. 그리고 해볼까? 리어커가 있는데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 여기서 끌고 가는데 여기서 16톤을 끌고 가요. 근데 여기 반대쪽으로 16톤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안 움직이겠지? 그때부터 평형이라고 얘기해. 알짜임이 0일 때야. 그 중에서 두 힘이 평형인 경우. 자,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크기는 같아야 돼요. 같은 크기. 방향은 어떻게 되지 얘들아? 방향은 반대. 자, 하나 더 쓸게요.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힘이 작용할 때 요 같은 선 안에 있어야 돼. 이쪽 힘 반대 힘이 서로 이 아래 이런 식으로 어긋나도 안 되고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걸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같은 힘이 작용하는 선이 같아야 돼. 그래서 같은 작용선상에서 작용해야 돼요. 요 세 가지 조건이 만족했는데, 자, 너희들 체크해보자. 힘의 평형. 일단 별별 시작. 중요한 말. 크기가 같고, 자, 첫 번째 조건. 크기 같아야 돼요. 크기 같고, 밑줄. 반대 동그라미. 반대. 그 다음에 어때야 돼? 평형을 이룬다. 그 다음에 알짜임이 0. 밑줄 두 번째는 안 돼요. 알짜임이 0이어야 돼. 그
그러면 어떤 얘기가 하냐면 정지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던 물체는 멈추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힘이 안정있으면 계속 그 상태 그대로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이제 밑에 나온 건데요. 첫 번째 평형의 예를 우리가 쉽게 알아보는 방법 중에 일단 정지 있으면 평형이 아니라 정지 있으면 평형이야. 줄다리기를 하는데 한쪽이 세면 그쪽으로 끌려가지. 안 끌려가고 있어. 대치하고 있어. 무슨 얘기야? 양쪽에 잡아당기는 힘이 같아. 방향은 반대고. 그래서 첫 번째 줄다리기에서 그 줄이 안 움직이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다음. 용수철의 매단추가 떨어지지도 않아 올라가지도 않아 딱 정지해 있다. 무슨 얘기야?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과 다시 돌아가는 탄성력이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자, 밀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상자. 선생님 여기 칠판을 밀어. 이렇게 칠판을 밀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얘들아? 안 움직이지? 선생님 힘이 너무 세지 않는 이상 안 움직이겠지? 내가 이쪽에 미는 힘만 있으면 움직이는 게 맞아. 근데 내가 밀 때 반대쪽으로 나를 미는 힘이 동시에적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다음, 호수에 떠있는 튜브가 가라앉지 않고 떠있다. 무슨 얘기? 튜브는 기본적으로 중력이 작용해요. 가라앉으라는데 위로 밀어 오르는 힘이 있었잖아. 뭐니 기억해봐. 뭐는 이름 뭐지? 이거 떠오르는 밀어 오르는 거? 부력이라고 있었어. 그래서 부력이 반대로 작용해. 그 평형 이루는 것들 동그라미 쳐야 돼. 매단추에는 중력, 탄성력 동그라미 치자. 밀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미는 힘, 마찰력 동그라미 치자 얘들아. 안 밀리려고 마찰력이 반대로 작용하거든. 호수에 떠있는 튜브 거기서는 두 가지 중력, 부력 이 동그라미 치자. 책상 위에 놓이는 화분에서는 중력과 떠받치는 힘 주시냐. 다음, 중력과 당기는 힘. 공통점이 뭐예요? 멈춰있다 얘들아. 멈춰있으면 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멈춰있으면 평형이야? 힘이 지금 딱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움직임이 없는 거야 여기서는. 왼쪽에 그림 몇 개 볼게요. 작용점은 손바닥을 밀면 손바닥부터 해서 손바닥 쪽에서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거기서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다음, 힘의 평형과 힘의 작용 반작용이라고 왼쪽에 나왔는데 공통점은 평형은 한 물체의 작용점이 있어요. 근데 작용 반작용은 내가 밀 때 반대쪽에서 나를 밀거든. 작용점이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 일단 패스할게요. 자, 4쪽에 개념 빌드업 해보자 얘들아. 알았어? 자, 첫 번째, 물 위에 떠있는, 가만히 떠있는 튜브에 작용하는 중력과 부력은 앞뒤는 바꿀 수도 있죠. 다음, 책상 위에 놓인 책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5N이라 했어요. 5N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평형이 이루려면 어떻게 5N으로 더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5N이다. 이렇게 같은 크기가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에. 작용하는 알짜리는 크기가 0이면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 다음 35. 자, 놀이기구 몇 개 나왔네요. 확인해 볼게요. 놀이기구가 나왔네. 자, 결과물 정리해. 첫 번째, 자이로드로. 타바니오는? 이거 어떻게 되는데? 나는 타봤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여기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빨라졌다가 느렸다가 하지? 맞니? 이거는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고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야. 나란한 방향에서. 다음, 롤러코스터. 오르락 내리락 둘 다 변하는 운동이야. 다음, 관람차 어느 운동하지 얘들아? 요거는 방향만 변하는 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바이킹은 진자 운동의 한 종류예요.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 둘 다 변하는 운동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밑에 있는 거 해보자. 35쪽 아래.
자, 확인해 볼게요. 35쪽 아래에 있는 1번은 디귿 비스듬히 비스듬히가 중요한 말이죠. 비스듬히 던지면 모두 변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다?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지. 속력만 변해. 기억. 그 다음에 원운동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원운동은 방향만 변해. 운동 방향만 변해. 자, 그 다음 2번 큰 2번에서 지금까지 계속 했던 말 알짜임이 0이면 이렇게 출발했어요. 기억. 답은 뭐지? 그 뒤는 어떻게 이어져야 돼요? 알짜임이 0이면 변화가 없다. 자, 니은 나라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운동 방향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야? 속력만 변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다음 디귿 비스듬하게 작용하면 어떻게 돼? 모두 변한다. 답은 디귿. 자, 36쪽 가보자 얘들아. 자, 그럼 우리가 과학 물이라 그러지? 물리에서 유명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인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뉴턴.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일단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도 과학한다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에 정확하게 알면 좋지만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최소한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뉴턴의 운동 법칙 첫 번째 운동 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내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급출발하면 내가 앞으로 쏠리거든. 뒤로 쏠리지. 잘못 얘기했어요. 반대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내 몸은 앞으로 쏠리거든. 이런 현재 상태 힘을 받지 않았을 때 현재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가 뭔데? 속도의 변화. 언제 속도가 크게 변하니? 이건데 얘들아 아주 유명한 식이 있어. F는 ma라고. F 힘, M 질량, A는 가속도인데 가속도의 법칙이니까 A에다가 정의를 해보면 이거 넘길게요. 곱하기 넘어가서 나누기가 되면서 밑으로 가요. M분의 F 이렇게 써줄 수 있어. M은 질량, F는 힘 이렇게. 이건 가속도거든요, 학생들. 무슨 얘기냐? 복잡하게 쓴 것 같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속도 변화는 질량이 작으면 속도가 크게 변해. 큰 힘을 받으면 더 크게 변해.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런 법칙이에요. 누군가가 세게 밀면 속력은 크게 변할 거고 약하게 밀면 작게 변할 거고 똑같은 힘으로 밀더라도 가벼운 질량이 작은 물체가 더 크게 변한다. 이런 법칙이에요. 여기는. 다음 3법칙은 뭐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자, 선생님은 맥주병이에요. 맥주병이 무슨 얘기냐? 수영을 잘 못하는데 자, 수영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근데 수영이라는 거 빠르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을 뒤로 세게 밀어야 돼. 물을 내가 세게 밀면 물이 나를 앞으로 세게 밀거든. 이거 로켓이 있잖아 얘들아. 로켓이 하늘 위로 로켓을 쏠려면 어떻게 밑으로 세게 뿜어내야 돼. 세게 뿜어낸 만큼 로켓은 위로 힘을 받거든. 이걸 뭐라 그래? 작용, 반작용. 그래서 세 가지 법칙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좀 알자. 상식적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 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3법칙은 뭐라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잘난 척 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건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비주얼 핵심 정리는 뭐 오늘 배운 걸 정리해 놓은 거고 바로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8쪽부터 해서 우선 40쪽까지 해보자. 풀어봅시다. 자, 문제 결석한 학생은 그거 풀고 일단 채점을 한번 하고
좀 많이 틀린 거 우리 같이 몇 가지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어 학생 틀린 거 위주로 해볼게요. 자, 39쪽에 6번 보자. 39쪽에 6번. 가라에 마찰이 없는 바닥에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거기에 각각, 이거 아니고 6번 아니지? 6번이지? 6번. 다른 사람 잘못 읽었어요. 제 6번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속력만 변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속력만 변하는 거. 언제니 이거? 얘들아. 속력만 변한, 거기다 밑줄 치자. 운동 방향하고 어떻게 작용해야 돼? 힘이 나란하게 작용할 때야. 나란하게. 얘들아, 나란하게. 뭐하고 나란하게요? 운동 방향하고 나란하게 작용하는 거 한번 상황 한번 볼게. 자, 체크해보자. 6번, 1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어떻게 되는데? 속력만 변하는 거 맞니? 위로 올라가잖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속력만 변하는 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건 그냥 쓰지 않아. 등속 직선 운동이야. 아무것도 안 변해요. 써보자. 등속 직선 운동. 손에 들고 있던 공을 가만히 놓았다. 속력만 변하네. 그렇지 않니 얘들아? 빨라진 운동. 답은 2번. 회전 뭐가 나왔어요? 방향만 변하는 원운동이지. 3번은 날아오는 야구공을 치면 어떻게 돼요?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변할 것 같아. 다음, 비스듬히 위로 던진 농구공이 골대에 들어갔다. 이거 포물선이래요. 둘 다 변하는 운동으로 가셔야 돼. 답은 2번. 그래서 6번은 2번 하셔야 돼요. 다음, 8번 가볼게요. 8번. 야, 8번에서 관람차가 됐어요. 이거는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에요. 다음, 자이로드롭은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고 바이킹은 둘 다 변하는 운동이다. 가해 속력은 변한다. 안 변해. 다음, 나는 중력에 의해서 운동 상태가 변한다. 운동 상태 변하지. 속력이 변한다. 자, 니은 맞아. 그 다음에 디귿. 나는 속력은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은 변한다고? 아니야. 둘 다 변하는 운동의 대표야. 답은 2번 가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보시자. 다음 9번. 자, 9번에서 컬링의 스톤이라고 동계올림픽에서 발명 언어 직선 운동하다 정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점점 느려지는 거고 B는 포물선 운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A는 속력이 감소한다. 맞네. 1번이네. 그럼 답은 A는 점점 감소한다 했잖아. 얘들아 멈췄다 했잖아. B는 왜 틀렸냐? 2번은 A에 작용하는 힘은 R자이면 0이다. 0이면은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 멈춘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 반대로 작용해요. 그래서 9번은 1번. 다음 페이지. 실력 강화 문제. 이거 문제 틀렸나? 이거 아닌 건가? 자, 실력 강화 문제 1번, 2번 틀린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 자, 1번 가는 진정 운동이라 그랬어요. 자, 일단 가하고 나가 나는데요. 가는 진정 운동이네요. 나는 뭐예요? 지구를 도는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달이네요. 원운동이네요.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요. 진정 운동은 속력, 방향이 모두 변해. 이거 모두 변하는 운동. 원운동은 뭐만 변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얘들아?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야. 그래서 진정 운동은 모두 변해요. 이거는 방향만 변하는데 이 모두 변하는 이유는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비스듬. 방향만 변하는 이유를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라 했어요. 보자 얘들아. 공통점. 속력이 변한다. 얘는 속력 방향이 모두 변한다. 방향만이라 했으니까 틀렸네. 공통점이 될 수 없어. 방향은 공통점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니은은 공통점이래요. 다음 운동 방향은 나란하게. 아니지, 여기 나란하게 없어요. 얘들아. 수직 또는 비스듬하게 작용해. 답은 2번. 다음
2번 풀어볼게요. 2번. 큰 2번. 거기에서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 정지인 무게의 20N인 물체에 힘을 작용하였다라고 문제가 시작되네요. 자, 그림상 이쪽으로 15N이네요. 학생 15N. 그 다음에 이쪽은 30N이에요. 우리는 합쳐봐야겠네요. 합치면 얼마? 이거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합력을 하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여기 합력이 되겠네요. 15N으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합친 힘이야. 자, 물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한다. 결국 힘이 작용하네.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게 맞아. 자, 중력의 크기는 20N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게가 20N이라고 문제는 나왔어요. 확인해보세요, 학생들. 무게가 20N이면 무게가 곧 중력의 크기야. 맞네요. 다음. 물체의 작용은 알제림의 크기.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했잖아, 얘들아. 15N이다. 맞니, 안 맞니? 맞지? 답은 나왔어. 1번이야. 왜 1번이야? 이거 빨라지는 운동이에요, 점점. 알제림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선생님이 계산했잖아요, 오른쪽이죠? 자, 수평면이 물체에 떠받치는 힘은 크게 20N이다. 자, 중력이 20N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얘가 여기를 아래로 20으로 눌렀는데, 얘가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위로 떠받치는 것도 얼마? 20이다. 평행 상태라는 거.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해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41쪽에 있는 서술형 문제를 푸시고 풀고 나서 이 풀이 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 결석 한 학생은 41쪽에 있는 풀이를 다 풀고 이 풀이를 보는 게 맞아. 자, 선생님 같이 풀어볼게요. 41쪽. 자, 동일한 용수철 A하고 B를 아래로 같은 길이만큼이라고 나왔네요. 늘어나게 잡아당겼다. 이때 왼손이 A를 직접 당기는 힘과 오른손이 B에 매달린 축을 당기는 힘. 크기는 각각 FA. 봤어? 문제는 잘 읽어봐야 돼. 자, 크기를 비교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니? 자, 선생님 한번 그려볼까? 자, 상황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에서 용수철을 이렇게 있는 같은 용수철을 잡아당겼어요. 여기는 손으로 잡아당겼네. 손이 아니라 손 같지? 아니냐? 아니. 다음은 줄을 달고 나서 잡아당겼어. 손으로. 손만 아니야? 이상하지 손. 자, 여기 A인가? A네요. 여기 A, B 그랬을 때 이걸로 잡아당기는 힘을 소문자 F, A. 요거는 뭐야? 소문자 F, B.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돌아가겠지. 탄성력을 여기서 라지 F, A. 대문자 F, B. 뭐 이렇게 썼어? 같은 길이만큼 늘어났어. 힘이 같은 거지. 근데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는 건 뭐냐면 여기는 손이 있고 여기는 손 말고 또 뭐가 있지? 추가 있지. 추가 밑으로 당겨 안 당겨? 잡아 당긴다고. 결국 이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는데 필요한 힘은 여기는 손의 힘인데 여기는 손하고 뭐 추의 중력이 합쳐졌어. 해석을 하면 이게 커. 이거하고 추의 중력까지 합쳤을 때 뭐라는 얘기? 얘하고 같은 힘인데. 이거 이해하니? 이건 그냥 손의 힘이고, 이건 뭐다? 손과 중력까지 합친 게 같다는 얘기야? 누가 커, 그러면? 첫 번째 답을 이렇게 써야 돼요. FA하고 FB는 누가 커? 이렇게 쓴다. 이해하니? 다음. 근데 이거 어차피 같은 힘으로 당겼는데, 여기 늘어난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탄성력은 뭐? 서로 같다. 두 번째 답은 FA는 FB하고 같아, 이렇게. 그럼 이걸 다 합쳐서 쓰면 있잖아, 얘들아. 요거하고 또 요거하고 같아. 최종 답. FA는 라지. 대문자 FA하고 대문자 FB는 같고.
그건 결국 소문자 FA하고는 같은데 FB는 좀 작은 편이야. 요거 마지막 답, 최종 답 이렇게 가야 돼요. 자, 다음 2번. 달의 속력 변화와 운동 방향 변화를 달에 작용하는 지구 중력과 관련지어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본 거 확인해 보세요. 이거 원운동이네요. 거기다가 일단 요 문제의 핵심은, 요 문제는 등속 원운동 시키기 위한 걸 얘기하고, 등속 원운동의 조건을 써라. 뭐 그거랑 같은 얘기야. 등속 원운동 무슨 얘기예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무슨 관계? 무슨 관계였느냐 얘들아? 원운동 수직. 자, 운동 방향과 요거 운동 방향은 뭐예요? 달의 공전 방향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기 이게 달의 공전 방향, 힘의 방향과 어떤 힘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힘, 여기 힘의 방향 결국 지구와 달 사이의 인력이야. 지구와 달 사이의 인력.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수직.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표현했고요.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썼겠지. 근데 어쨌든 이게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속력은 변하지 않고 등속 원운동, 속력은 변하지 않고 방향만 계속 변하는 거. 결국 이렇게 돼서 뭐야?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다. 이게 방향만 변함. 자, 3번 가볼게요. 3번. 자,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움직이지 않았대요. 30N, 왼쪽 20N 그랬어요.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았대. 무슨 얘기? 무슨 상태라고 하지 않니? 무슨 상태라고 할까, 얘들아? 움직이지 않은 무슨 상태? 응? 알짜임 0.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알짜임 0. 그거 우리 무슨 상태라고 했는데, 무슨 상태라고 했니, 얘들아? 평형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힘의 평형 상태라는 표현이죠. 여기는 힘의 평형 상태에는 방금 원호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알짜임은 0이다. 알짜임이 0이다. 자, 이런 것들이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짜임은 0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거기 30하고 20하고 합쳤는데 어떻게 0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거기 있는 거 한번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네, 이쪽으로 30N, 이쪽으로 20N. 알짜임이 얼마니, 지금 현재? 10N이지. 근데,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가려는데 이쪽으로 뭐가 10N 작용한다는 얘기. 10N의 마찰력이 있어요. 근데 합쳐서 결국 0이 돼버려요. 마찰력 10N이 여기 작용해. 너희들 그림에다가 이거 표현 한번 해보자. 10N의 마찰력 그림에다가. 움직이지 않은 까닭은 일단 첫 번째 답 요거야. 첫 번째 답은 뭐다? 이게 1번 답이에요. 알짜임이 0이야. 다음 마찰력의 크기와 방향을 설명하세요. 요거 선생님이 한 게 지금 2번 답이에요. 마찰력의 방향은 무슨 쪽이야? 왼쪽이지? 얼마? 10N. 그래서 왼쪽으로 10N, 왼쪽 10N이 두 번째 답이에요. 다음 3번. 물체 적용을 마찰력을 화살표로 그리세요. 지금 여기 선생님 표현은 이거야. 요거 그래서 어떻게 그리면 되냐? 다시 그려줄까? 선생님 다시 그려줄까? 여기다 다시 그려줄게. 얘들아 크기까지 다 맞춰서 한번 그려보자. 모든 종이 여기 다시 그려줄게. 이거 세 칸, 여기 칸이 있거든 얘들아. 여기 30N. 그 다음 이쪽으로 몇 칸? 두 칸, 20N. 마찰력은 몇 칸짜리로 그려야 되니? 몇 칸짜리 그려야 돼? 한 칸. 왜 한 칸인데? 몇 N이기 때문에? 10N. 그래서 이쪽으로 한 칸 10N 이렇게 그리는 거. 다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왼쪽으로 16톤 그리시면 돼요. 여기서. 한 칸에 16톤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16톤에 맞춰줘. 그래서 평형이란 얘기예요. 여기 얘기했어? 이렇게. 자, 이어서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최상위권 도전 문제 5개가 아니라 맞네 10개 해보자 얘들아. 자, 시작.